만약 내 남편이 죽고 나서 유언장에 낯선 여자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것도 유산의 절반을 준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사연 이야기입니다. 사연 이야기에서의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국화향이 정미의 코를 찔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게 조여왔습니다. 정미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남편 강연의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정미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단풍 구경 갔을 때 정미가 찍어준 사진이었어요. 여보, 나 이 사진 마음에 들어. 영정 사진으로서.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던 게 진짜 영정 사진이 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힘내세요, 사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문상객들이 끊임없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누가 왔었는지, 누가 갔었는지 아무런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정미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그날 아침도 남편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야지. 정미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응, 지금 간다.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죠.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이를 볼 수 없었어요. 25년을 그렇게 둘이서만 먹어온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김치를 집어먹으며 말했죠. 오늘 회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을게. 남편이 웃었어요. 요즘 집밥이 제일 맛있더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남편이 돌아봤어요.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정미가 대답했죠.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3시간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정미는 그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어떻게 갔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장례식은 누가 준비했는지도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세상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모님, 낮은 목소리가 정미를 불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였어요. 김 변호사, 남편과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죠.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서요. 지금이요? 정미가 힘없이 물었어요. 네. 고인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정미를 장례식장 안쪽의 빈 방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정미의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죠.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테이블이 보였어요. 그 위에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미가 물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 영상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유언 영상? 정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만드신 거예요?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유언 영상을 만들었을까? 죽을 줄 알았던 걸까? 짧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스쳐 지나갈 때 재생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는 정미 혼자만 남았습니다. 정미는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북 앞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검은 화면이 밝아지더니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멈췄던 눈물이 또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야. 남편이 화면 속에서 정미를 불렀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만약 이 영상을 본다면 난 이미 없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요. 눈빛도 말투도 미소도 모두 똑같았어요. 정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정미야.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이 놀랐을 거야. 정미는 숨을 참고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할 말이 있어. 남편이 다시 한번 망설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화면 속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숨긴 게 있어. 정미의 눈이 커졌어요.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재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절반을. 정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0%를. 남편이 화면 속에서 말했어요. 다른 곳에 남겼어. 뭐? 정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화면 속에서 계속 말했어요. 내가 이해 못할 거란 거 알아. 이해 못할 거? 정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건 해야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난 죽어서도 영원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유언 영상까지 만들고 있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정미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야. 그 순간 세상이 정미 주위에서 조용히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시간도 숨도 모든 것이 멈춰선 듯 했습니다. 윤서. 정미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죠. 화면 속 남편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어. 넌 이해 못할 거야. 그래도 윤서에게는 해줘야 했어. 우리 재산의 절반. 제발 이해해줘. 정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 단어만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유산의 절반 50%. 윤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미가 화면을 향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이건 녹화된 영상이었으니까요. 정미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테이블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윤서가 누구야? 빈 방 안에서 정미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정미에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벽이 흔들렸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재산 절반을 다른 여자한테 줬어.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라는 여자한테 재산의 50%를. 손이 차가워졌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나는 그날 그 순간 죽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슬펐죠. 아니, 슬픔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목구멍이 막힌 채 숨만 겨우 쉬고 있었죠. 윤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입안에서 쓴맛이 돌았어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침에 김치를 집어먹던 얼굴, 넥타이를 매던 얼굴, 다녀올게 하고 말하던 얼굴이요.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 정미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 내게 벌어지다니. 정미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심하게 양쪽으로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계속 흘렀지만 정미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 윤서라는 이름이 머리에 새겨지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노트북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아 있었죠. 노트북 화면은 윤서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이 녹화를 힘들어해 한 번 더 녹화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해버려 뒷부분은 녹화되지 못했다고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맴돌고 있었어요. 윤서, 남편이 재산 절반을 남긴 여자, 남편이 정미에게 숨긴 여자. 윤서가 누구지? 정미는 일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꽉 쥐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김 변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누군가요? 차갑게 물었죠.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누군지 아시죠? 정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변호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연락처는요? 그건 유언장에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정미는 그걸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윤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엔 자신의 유산 절반을 윤서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유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윤서, 이 여자가 내 남편을 죽였을 거예요. 확실해요. 변호사님, 이거 좀 밝혀주세요. 정미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미친 여자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문객들도 놀라 모두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그건 아닐 겁니다. 정미 씨라고 했지만 정미는 듣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어요. 정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어요.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뭐가 뭐란 거야? 남편의 죽음만으로도 미칠 듯 힘들었는데 장례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충격을 준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인지는 정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종이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끝까지 눌렀어요. 저장했습니다. 윤서, 장례를 치른 후 며칠 동안 정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보였고 귀를 막으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죠. 남편의 빈자리가 아프다가도 윤서라는 이름에 분노했습니다.
윤서란 여자에 대해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낯선 이름 윤서, 유산의 절반. 그 단어들이 계속 들렸습니다. 정민은 이불을 걷어찼어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대체 누구야? 밤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오늘따라 더 검게 보였어요. 정민은 창문을 닫았어요. 다시 침대에 누웠죠. 손으로 남편이 누워있던 자리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텅 비어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지. 하지만 용서 못해. 눈을 감았어요. 당신도 용서 못하고 그 여자도 용서 못해. 윤서에게 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텅 비었어요. 문상객들도 모두 떠났고 조문 화환도 치워졌죠. 이제 정미 혼자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오던 친인척도 이제 끊겼습니다. 혼자 남겨진 걸 이제는 체감이 되었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이 정미를 짓눌렀어요. 정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된 번호가 떠 있었어요. 정민은 그 이름을 하루에 1000번도 넘게 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참고 또 걸까 하다가 참았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먼저 알아봐야 했어요. 윤서가 누군지, 남편과 무슨 관계였는지요. 정민은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서재는 남편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 담배 연기가 배인 냄새,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정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명함들이 가득했어요. 정민은 명함을 하나씩 뒤적였습니다. 혹시 윤서라는 이름이 있을까 해서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정민은 통장을 펼쳐봤어요.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죠.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공과금이 나가고 카드값이 빠져나갔어요. 평범한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정민은 통장을 덮었어요. 네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계약서, 세금 고지서, 보험 증권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죠. 정민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손이 바삐 움직였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가 이상했어요. 다른 서류들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는데 이 봉투만 구겨져 있었죠.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긴 것처럼요. 정민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봉투를 열지도 못했습니다. 겨우 봉투를 열었고 안에는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정민은 첫 번째 영수증을 꺼내 펼쳤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5개월 전이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케이크 1조각. 정민은 달력을 펼치고 휴대폰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개월 전 토요일 남편이 뭐 했더라?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었나요? 아니,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회식이 있을 리 없었죠. 다음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는 3개월 전이었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스테이크 2인분, 와인 한 병. 정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어요. 남편이 일본 회사와 미팅이 있다고 했었고, 제가 광복절에 독립운동하냐고 농담했었어요. 미팅 어땠어요? 정미가 물었었어요. 잘 됐어. 좀 피곤하네. 남편이 대답했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미팅이 아니라 바람 핀 거였어요. 정미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입술은 더 심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영수증을 펼쳤어요. 손이 더 떨렸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정미의 숨이 멎었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6월 15일, 정미의 생일이었습니다. 객실 1박. 정미는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여보, 생일인데 어디 갈까? 정미가 아침에 물었었어요. 미안해. 오늘 갑자기 부산 출장이 생겼어. 남편이 말했었죠. 생일인데 정말 미안해. 돌아오면 제대로 축하해 줄게. 남편이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정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괜찮아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이었어요. 여기 서울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정미의 생일에요. 정미는 영수증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크게 났어요. 모든 것이 거짓말. 내 생일에 다른 여자랑 호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정미는 영수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장이었습니다. 5번의 거짓말이었어요. 정미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찾으러 갔어요. 옷장 위에 있었습니다. 정미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어요. 상자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열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시계, 지갑, 벨트, 그리고 휴대폰이요. 정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은 케이스에 담긴 휴대폰이었어요. 화면이 약간 깨져 있었습니다. 사고 때 깨진 거겠죠.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10% 남아 있었어요.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왔어요. 정미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남편 생일. 틀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정미 생일. 또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딸깍. 화면이 열렸어요. 정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남편과 정미의 사진이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정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둘 다 늙어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행복했잖아.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요. 정미는 문자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대화 목록이 떴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어요.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윤서, 그 이름이 있었어요. 정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손가락을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정미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부터 보였어요. 사고 당일이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윤서의 답장이었습니다. 정미는 다음 메시지를 봤어요.
정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아빠가 필요한데. 윤서의 답장이었습니다. 아빠, 정미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남편의 답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스크롤을 내렸어요.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아빠는 제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도 그래, 윤서야. 정미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네. 불륜 커플들이 나이차 많이 나면 저렇게 부른다던데. 생각이 그렇게 미치자 너무 역겨웠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계속 스크롤을 내렸어요.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내렸습니다. 2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아직도 끝이 아니었어요. 1년 전, 2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일지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바꾼 게 2년 전이니까요. 남편이 윤서라는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줄도, 만나는 줄도, 사랑한다 말하는 사이인 줄도 몰랐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서 정미가 중얼거렸어요. 불륜 커플들이 서로 호칭을 그렇게 한다던데. 입에서 쓴맛이 돌았습니다. 몇 년이나 날 속인 거야. 정미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남편과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주말에 산책을 하고 가끔 여행을 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윤서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정미는 눈을 떴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어요. 최근 메시지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당일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정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미는 더 위로 스크롤했어요. 그날 아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꼭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알겠어. 점심때 갈게. 고마워요. 그래, 우리 윤서 사랑해. 정미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윤서한테 가는 길이었어.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했네. 입술을 깨물었어요. 불륜.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정미는 더 이상 참을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쿵. 큰 소리가 났어요. 방 안에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튕겼어요. 하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와의 대화창이 그대로 떠 있었어요. 정미는 그걸 내려다봤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죠.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다시 윤서의 프로필을 눌렀어요. 프로필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아주 어린 여자였어요. 긴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예뻤습니다. 정미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어요. 너구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미는 프로필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코, 입, 미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정미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봤어요. 미웠습니다. 얼굴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미워졌어요. 남편을 죽게 한 여자.
남편의 마지막 순간까지 차지한 여자. 아빠라고 부른 여자. 불륜녀.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윤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물어볼 겁니다. 넌 누구냐고요? 남편과 무슨 관계였냐고요? 왜 아빠라고 불렀냐고요? 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손바닥이 아팠지만 가슴에서 뭔가가 계속 찌르는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려, 곧 만나자. 그날 밤 정민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윤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환한 미소가 보였어요.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 남편이 보고 싶어 했던 얼굴,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던 여자. 정민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윤서의 전화번호를 다시 봤습니다. 누를까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욕을 퍼부을까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됐어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 말해야 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여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바람 피웠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 몰래?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대로 두었습니다. 윤서가 누군지, 남편과 무슨 관계였는지, 왜 아빠라고 불렀는지, 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찾아갈 거야. 윤서 널 찾아갈 거야.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은 소파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어요. 그 이름이 정미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 어쩌면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여자. 윤서에 대해 그 어떤 생각을 대입해도 지나치단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든 사실을 밝혀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을 뜬 게 아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시계를 봤어요. 오전 6시.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정민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머리도 지끈거렸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정민은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을 다시 봤어요. 오늘, 중얼거렸어요. 오늘 그 여자를 만날 거야.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정민은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윤서라는 여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남편과 몇 년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은 여자. 호텔에 간 여자. 아빠라고 부른 여자. 정미가 거울을 보며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주름이 만져졌어요. 눈가, 입가, 이마에요. 63세. 정미의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 세월 동안 늙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젊은 여자를 택했어요. 날 속인 거지.
정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무얼 입어야 할지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고민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색 바지를 꺼냈어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보여야 했어요. 초라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 젊은 여자 앞에서요. 정민은 화장을 했어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번졌어요. 휴지로 닦아내고 다시 발랐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윤서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정민은 한참을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니, 무서움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 여자 목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정미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미의 심장이 점점 빨라졌어요. 네 번째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밝은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여보세요? 윤서가 다시 말했어요. 정민은 입술을 적셨습니다. 윤서 씨 맞나요?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정민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누구시냐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어요. 강연의 아내예요.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정민은 기다렸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현동이요. 아현동 카페 루나 아세요? 찾아볼게요. 오후 2시에 거기서 만나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민은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기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만나는 거였죠. 정민은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 휴대폰, 손수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도 넣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이거 보여줘야지. 정민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민은 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정민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시내 큰 미용실로 갔습니다. 풀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요. 젊은 여자에 대한 경계인지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끝나고 거울을 보는데 지난 세월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미용실에 나와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아현동 카페 루나로 가주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저만 가장 아픈 날인 것 같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어요. 차에서 내렸어요. 카페가 보였어요. 큰 유리창이 있는 카페였습니다. 안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정민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들어가자.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고 종소리가 울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정민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주문을 기다렸어요. 뭐 드릴까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정미가 주문했어요. 직원이 가고 정미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시 55분이었어요. 5분 후면 윤설한 여자가 올 거예요. 정미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미는 커피를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윤설을 기다릴 뿐이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어요. 딸랑 하고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긴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정민은 그 여자를 알아봤어요. 휴대폰 프로필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윤서였어요. 정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던 그 젊은 여자를요. 윤서는 카페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미와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미의 테이블 앞에 섰어요. 강현 씨 부인이세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미가 짧게 대답했어요.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앉으세요. 윤서는 천천히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는 윤서를 자세히 봤어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예뻤습니다. 화장은 거의 안 했지만 피부가 좋았어요. 정미는 가슴이 조였습니다. 저 나이 땐 내가 더 예뻤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25년을 그 사람과 살면서 늙었지. 손을 꼭 쥐었습니다. 침묵이 계속됐어요.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차갑게 불렀어요. 네. 윤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이랑 어떤 관계인 거죠? 정미가 물었어요.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말해요. 정미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몇 년이나 만나온 거예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남편 휴대폰 봤어요. 정미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툭 놓았어요. 메시지 다 봤어요. 윤서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아빠라고 불렀더라고요. 정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불륜 커플들이 그렇게 부른다던데요?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불륜이라니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미가 윤서를 노려봤어요. 그동안 제 남편과 뭘 한 거예요? 호텔도 갔잖아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하지만 정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늙은 남자 꼬시니까 좋았어요? 돈이 필요했었나요?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늙은 여자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갔죠? 사모님, 제발. 제발 뭐? 정미가 테이블을 쳤어요.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유산이 목적이었나요?
작업 쳐서 유산 가로채려고 했나요?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정미가 다그쳤어요. 사기꾼 아니에요? 꽃뱀 아니고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꽃뱀이잖아 너. 정미가 소리치며 계속 말했습니다. 남이 가정 박살내고 사람까지 죽이고 좋아? 아니에요 사모님.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미와 윤서를 봤습니다. 하지만 정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빠라고 부른 건 뭐예요? 사랑한다고 한 건요. 윤서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말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대답 못하죠? 거짓말이니까.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작게 말했어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정미가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제 남편 만난 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전 평생 아빠가 없었어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정미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윤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외숙모 손에 키워졌어요. 아빠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25년 동안요.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5년 전에 외숙모가 돌아가시면서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빠가 누군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정미는 윤서를 봤습니다. 거짓말,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윤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미에게 건넸어요. 뭐예요? 정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편지예요. 윤서가 말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남긴 편지요. 정미는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정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윤서에게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너는 내 딸이야.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정미는 윤서를 봤어요. 이게 무슨 사기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기 아니에요.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또 돌아봤습니다. 진짜예요. 아빠가 직접 쓴 편지라고요. 편지 조작할 수도 있지. 정미가 편지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그것만으로 어떻게 믿어? 사모님. 윤서가 울먹였어요. 전 평생 엄마 아빠 없이 살았어요. 전 학교 입학식도 혼자 갔어요. 졸업식도요. 생일도 혼자였어요. 눈물이 윤서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왔는데 전 항상 혼자였어요. 25년 동안요. 정미는 윤서를 봤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로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윤서가 소리쳤어요. 5년 전에 아빠를 처음 만났어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미웠어요. 저와 엄마를 버린 아빠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처음에 찾아간 것도 단지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려고 연락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아빠가 울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버린 것이 아니었다고, 용서해 달라고요. 윤서는 얼굴을 감쌌어요. 제 인생에 없었던 아빠가. 윤서는 흐느끼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내 인생에 뛰어든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아빠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저도 아빠에게 의지를 많이 했고 또 자주 만났어요. 정미는 윤서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유산은? 정미가 차갑게 물었어요. 재산의 절반은?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전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꼭 그러겠다고. 거짓말. 정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 같은 꽃뱀 많이 봤어. 정미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젊은 여자가 나이든 남자 꼬셔서 돈 뜯어내는 거. 사모님, 윤서가 일어났어요. 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정미가 윤서를 노려봤어요. 5년 동안 만나고, 호텔도 가고, 사랑한다 하고. 그게 뭔데? 아빠를 만난 거예요.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제 아빠를요. 정미는 커피잔을 한 번 들었지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카페 안 공기가 식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꽃뱀 같은 게 사람을 죽여?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내 남편이 너한테 가다가 죽었어. 정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니에요. 당신이 죽인 거야. 정미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윤서를 향해요. 사모님, 윤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정미가 물을 윤서에게 뿌렸습니다. 아! 윤서가 비명을 질렀어요. 얼굴과 옷이 젖었어요. 얼굴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눈물과 범벅이 되어 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정미와 윤서를 봤습니다. 직원이 달려왔어요. 손님. 하지만 정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서를 똑바로 봤어요. 경찰서 갈 거야.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고소할 거야. 윤서는 물에 젖은 채 서 있었어요. 눈물과 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꽃뱀. 정미가 계속 말했어요. 혹시 모를 살인 교사도 감옥에 보낼 거야. 남편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정미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돌아섰습니다. 사모님, 윤서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정말. 하지만 정미는 멈추지 않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정미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멀어졌어요.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요. 벽에 기댔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꽃뱀. 중얼거렸어요. 사기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윤서의 눈물. 윤서의 목소리. 25년 동안 혼자였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니야.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진짜라면? 아니야. 정미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닐 거야. 하지만 불안이 커졌습니다. 편지. 너는 내 딸이야.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확인해야 해. 진짜인지 거짓인지. 정미는 택시에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윤서 말이 사실이라면 25년을 함께 산 정미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아닐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해. 증거를 찾아야 해. 정미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요.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어딘가 있을 거야. 중얼거렸어요. 증거가, 정미가 말했습니다. 윤서가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딸인지. 그날 정미는 앞으로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해. 책상 앞에 섰어요.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볼펜, 메모지, 명함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번째 서랍. 통장들. 펼쳐봤습니다. 평범한 입출금 내역뿐이었어요. 세 번째 서랍. 서류들. 계약서, 세금 고지서, 보험 증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어? 정미가 중얼거렸어요. 네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서류들. 정미는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바스락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서랍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정미의 손이 멈췄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어요.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남편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오늘 승희를 만났다. 정미의 눈이 커졌어요. 승희. 윤서가 말했던 엄마 이름이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998년 6월 2일. 승희에게 고백했다. 좋다고 했다. 1998년 12월 25일. 승희와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1999년 2월 14일. 승희가 임신했다.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1999년 7월 11일. 승희가 힘들어한다. 돈이 없다. 1999년 9월 5일. 빚이 너무 많다.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1999년 12월 25일. 승희와 헤어지기로 했다. 아니, 나는 도망친 거다. 비겁하다. 1999년 12월 31일. 급하게 원양어선을 타기로 했다. 6개월 타면 승희와 새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작은 전셋집은 가능할 것 같다. 정미는 숨이 막혔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0년 1월 15일. 승희가 출산했다. 딸이다. 이름은 윤서다. 정미의 손이 멈췄어요. 윤서. 2000년 1월 16일. 승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 승희 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 2000년 1월 17일. 승희와 아이를 지키려면 현재로선 원양어선을 타는 수밖에 없었고 난 6개월짜리 어업선에 탔다. 너무 급하게. 많은 글들이 있었지만 술 먹고 적은 것인지 다른 글자들과 달리 전혀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다. 2000년 1월 21일. 승희가 죽었다. 출산 후 합병증이라고 한다. 태평양 한가운데라 배에서 내릴 방법도 승희에게 갈 방법도 없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0년 1월 25일. 승희 언니가 윤서를 데리고 갔다고 했다. 내가 아빠 자격이 있는가? 정미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일기장도 조작할 수 있어. 일어났어요.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더 찾아야 해. 책장으로 갔어요. 책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뒤적였어요. 혹시 안에 뭔가 숨겨져 있을까 해서요. 없었습니다. 정미는 책들을 바닥에 쌓아 놓았어요. 계속 찾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서재는 엉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민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야? 중얼거렸어요. 일기장뿐이야? 숨을 헐떡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일기장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날짜도 이름도 상황도요. 하지만 정민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조작일 수도 있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이요. 남편의 필체, 남편의 고백, 남편의 후회. 너무 구체적이야. 정미가 중얼거렸어요. 이걸 조작했을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서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일기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만 믿어. 중얼거렸습니다. 밤만. 그날 밤 정민은 잠들지 못했어요. 일기장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승희가 죽었다. 윤서를 맡겼다. 나는 비겁하다. 남편의 고백들이요. 혹시 진짜일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민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일까?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어두웠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의심을 멈추는 순간 자신도 남편처럼 비겁해질 것 같았어요. 정민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 사다리를 내렸어요. 올라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손으로 더듬어 전등을 찾았습니다. 찰칵. 불이 켜졌어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민은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안에 앨범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앨범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긴 머리의 젊은 여자. 남편은 그 여자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정미의 손이 떨렸어요. 승희. 일기장에 나온 그 이름. 계속 앨범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승희가 바다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승희가 식당에서 찍은 사진. 남편과 승희가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승희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승희의 배를 만지며 웃고 있었어요. 정민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우리 아기 곧 만나. 1999년 12월. 정민은 앨범을 내려놓았어요.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병원 사진이었습니다. 승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서 있었어요. 셋이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미는 계속 사진을 넘겼어요. 유치원 입학식 사진. 작은 여자아이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였지만요. 사진은 멀리서 찍은 것 같았어요. 흔들렸고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뒷면을 봤어요. 윤서 유치원 입학. 멀리서 봤다. 2005년 3월 3일.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윤서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1등이었습니다. 윤서 운동회 1등. 축하해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졸업식. 윤서가 졸업장을 들고 있었어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윤서 초등학교 졸업. 많이 컸다. 중학교 입학식. 윤서가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역시 혼자였습니다. 윤서 중학교 입학. 혼자 왔다.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입학식, 수십 장의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멀리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25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정민은 사진들을 바닥에 펼쳐 놓았어요. 하나, 둘, 셋, 열, 스무, 서른, 50장이 넘었습니다. 25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요. 정민은 사진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25년 동안 지켜봤어. 멀리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을 난 왜 그동안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걸까? 정민은 한 장 한 장 다시 봤습니다. 유치원 때 윤서, 초등학교 때 윤서, 중학교 때 윤서, 고등학교 때 윤서, 대학교 때 윤서, 모든 사진에서 윤서는 혼자였어요. 정민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였네. 중얼거렸어요. 계속 혼자. 사진 속 윤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유치원도, 운동회도, 졸업식도 누가 봐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그 무너짐이 남편에 대한 배신의 상처 때문이었는지 윤서라는 아이의 가여움 때문이었는지 정민은 끝내 그 경계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컸구나. 정민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지막 상자를 열었어요. 또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것 같았어요. 펼쳤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윤서가 나를 찾아왔다. 외숙모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찾아가라고 했다고 하였다. 5년 전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윤서와 커피를 마셨다. 많이 컸다. 승희를 닮았다. 2020년 3월 15일 윤서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했다. 나를 아빠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다. 욕해주고 인연 끊으려고 만났다고 했다. 너무 가슴 아팠지만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민은 계속 읽었어요. 2020년 4월 1일 윤서가 자기 삶에 이미 아빠라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2023년 4월 10일 윤서가 이제야 마음을 열었다. 근 3년 만에 마음을 열었다. 처음 웃으며 밥 먹는 윤서를 보며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태어나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2023년 5월 11일 정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무섭다. 2024년 3월 1일 윤서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조금씩 가까워졌다. 2025년 5월 11일 유언장을 썼다. 윤서에게 재산의 절반을 남기기로 했다. 그리고 유언장 녹화를 했지만 차마 완성할 수 없었다. 정민은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기장, 사진들, 25년의 기록. 진짜였어. 중얼거렸어요. 다 진짜였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정말 딸이었구나.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아닌 시간이 흘러내리는 듯한 고요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사진 속 윤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정미의 가슴이 한켠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25년 동안 이런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지만 사진 속의 아이를 보는 순간 머리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혼자 컸구나. 그런데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을 뿌리고 사기꾼이라 말하고 꽃뱀이라고 말했던 자신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그래도 정미가 말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날 속였어. 25년 동안 딸이 있다는 걸 숨겼어.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윤서한테 뭐라고 해야 하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윤서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직이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윤서는 진짜 딸이었어요. 남편의 딸. 25년 동안 혼자 살았던 딸. 하지만 유산은 재산의 절반.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너무 복잡해.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서 있던 어린 윤서. 커피에 젖은 채 울던 윤서. 그날 정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정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꽃뱀이었다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또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미는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저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의 딸, 25년 동안 혼자 살았던 아이. 정미는 사진들을 계속 봤어요. 혼자 서 있던 어린 윤서의 모습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유산, 재산의 절반. 남편이 남긴 유산은 집과 예금, 보험을 합해 약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15억의 절반이면 7억 5천만 원.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정미는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미야, 나 미경이야. 응, 미경아. 괜찮아? 어떻게 지내? 내가 좀 이따 갈게. 응, 괜찮아. 정미의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니까 이상해. 나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오후에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는 문을 열었어요.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정미야. 미경이 정미를 안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정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마실래? 정미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미경이 정미를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정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아, 그날 유언 영상에 다른 여자가 나왔어. 이름이 윤서야. 남편의 딸이래. 뭐라고? 미경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뭘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미경은 놀란 얼굴로 정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경이 말했습니다. 강연이 숨겨둔 딸이 있었고 그 애한테 재산 절반을 남겼다는 거야? 응. 정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미야. 미경이 정미의 손을 잡았어요. 절대 주면 안 돼. 너도 먹고 살아야지. 정미는 미경을 봤습니다. 뭐? 재산 말이야. 절대 주면 안 돼. 미경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유언장이 뭐가 중요해?
미경이 말을 끊고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딸이라는 것도 확실해? 사진도 있고 일기장도 있어. 정미가 말했습니다. 그런 거 다 조작할 수 있어.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에 뭘 못 만들어? 하지만 정미야, 정신 차려. 미경이 정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애가 진짜 딸이든 아니든 너한테 재산 나눠줄 이유가 없어. 너 나이를 생각해. 너 돈 벌 자신 있니?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몰라. 그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번 주면 끝이 아니야. 계속 요구할 거야. 더 달라고, 이것도 달라고. 그리고 너 자식 없잖아. 미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 죽으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돼? 그 애가 다 가져갈 거야.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생각해봐. 미경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절반 받고 나중에 나머지도 노릴 거야. 그게 사람 심리야. 정미는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절대 주면 안 돼.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 만나봐. 유언장 무효화할 수 있는지, 진짜 딸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변호사 만나볼게. 미경은 정미를 안았습니다. 힘내. 내가 도와줄게. 미경이 간 후 정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너 죽으면 나머지도 가져갈 거야. 정미는 손을 꼭 쥐었어요. 맞아. 미경이 말이 맞아. 하지만 동시에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 서 있던 어린 윤서. 커피에 젖은 채 울던 윤서. 25년 동안 혼자였던 아이. 정미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야.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현실을 봐야 해. 정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인터넷을 켰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습니다. 정미는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상속 문제로요.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는 시계를 봤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미는 거실을 걸어 다녔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오후 1시가 됐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어요. 예약하신 정미님이세요? 접수 직원이 물었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쯤 지났을까요? 정미님 들어오세요.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정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정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문제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윤서, 재산의 절반, 그리고 중요한 것. 윤서는 법적으로 제 남편 자녀가 아니에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출생신고도 안 됐고 호적에도 없어요. 그냥 유언장에만 적혀 있어요.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정미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복잡하네요. 정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법적 가족도 아닌데. 정미가 물었습니다. 유언장대로 꼭 줘야 하나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윤서 씨가 법적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은 다툴 여지가 있어요.
정미의 눈이 빛났어요. 다툴 수 있다고요? 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윤서 씨가 정말 딸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DNA 검사 같은 거요? 그렇죠.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민은 생각했어요. 만약 진짜 딸이 아니면? 그럼 유 원장 자체가 사기에 근거한 거니까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딸이라면요? 정미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법적 상속인이 아니니까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유 원장이 명확하면 결국 고인의 의사대로 집행될 확률이 높아요. 정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결국 줘야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 소송하면 시간을 끌 수는 있어요.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 시간, 스트레스, 그리고 결국 질 확률이 높아요. 정민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DNA 검사를 해서 진짜 딸인지 확인하세요. 가짜면 문제없이 유 원장 무효예요. 진짜라면요? 그럼 합의하세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윤서 씨와 대화해서 유 원장대로 절반을 주든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든 소송까지 가면 양쪽 다 손해예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DNA 검사는 어떻게 해요? 고인의 유전자 샘플이 필요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칫솔, 머리카락, 의복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윤서 씨 동의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정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합의. 중얼거렸습니다. 윤서랑 합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여보세요? 정미야, 변호사 만났어? 응. 뭐래? 정미는 변호사 말을 전했어요. 유 원장대로 절반을 줘야 할 것 같대. DNA 검사는 할 수 있는데 진짜 딸이면 결국 줘야 한대. 뭐?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절반이나? 7억 5천이나 준다고? 응. 정미야, 그거 절대 안 돼.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7억 5천이면 너한테 7억 5천밖에 안 남잖아. 집 팔면 어디 살아? 그 돈으로 30년 살아?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해? 일단 DNA 검사부터 해. 미경이 말했습니다. 가짜면 안 줘도 되잖아. 진짜라도 최대한 버텨. 소송으로 시간 끌 수도 있다며?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다락방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봤어요. 혼자 서 있던 윤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혼자였습니다. 불쌍해. 정미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불쌍해. 하지만 동시에 미경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너 죽으면 나머지도 가져갈 거야. 정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생각하지 마. 사진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어요. 현실을 봐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살아야 해. 그날 밤 정미는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서에게 연민을 느꼈어요. 25년 동안 혼자 산 아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재산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정말 계속 요구할까? 나중에 나머지도 가져갈까? 어떻게 해야 하지? 새벽이 왔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그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집에만 있었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유산, 윤서, 남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민은 다락방에서 가져온 사진들을 자주 봤습니다. 혼자 서 있던 어린 윤서,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운동회, 모든 순간을 혼자였어요. 정말 가여워.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이 없는 정민은 25년 동안 남편과 둘이서만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혼자였던 윤서의 사진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도 없이, 아빠도 없이 25년을 어린 시절의 윤서가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경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한 번 주면 계속 요구할 거야. 너 죽으면 나머지도 가져갈 거야.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해. 하지만 사진을 보면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민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윤서였어요. 정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 먼저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하려 했지만 떨렸어요. 윤서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정미가 말했어요. 윤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미가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정미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서류가 나왔어요.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상속 포기 각서.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본인 윤서는 망인 강연의 유언에 담긴 모든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정미는 윤서를 봤어요. 이게 무슨... 사모님, 윤서가 말했습니다. 전 유산 필요 없어요. 정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빠와의 마지막 5년 그리고 친해져 정말 아빠 같았던 2년의 시간. 저의 삶에 아빠가 있던 시간 고작 5년. 윤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제일 소중해요. 유산보다, 돈보다 훨씬 소중해요.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아빠랑 밥 먹었을 때, 아빠에게 생일 선물 받았을 때, 그 순간들이 제겐 전부예요. 정미의 눈가가 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서가 말했어요. 사모님이 다 가지세요. 사모님이 25년 동안 함께 사셨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정미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미가 울먹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윤서 씨. 윤서는 정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사모님.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정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물을 뿌렸어요.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꽃뱀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는 정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미는 눈물을 닦았어요. 윤서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사모님이 이해해 주셔서 윤서가 간 후 정민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포기각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유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책도 느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사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 없는데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25년 동안 혼자였는데 아빠를 받아들이고 2년 만에 다시 아빠를 잃었어. 그런데 유산까지 포기하다니. 정민은 포기각서를 서랍에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질 즈음에 우연히 마트에서 윤서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 저 윤서 아니야? 윤서 친구처럼 보이는 아이가 윤서를 보며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맞네, 윤서야. 어디가? 웨딩드레스 보러 간대. 어머, 결혼해? 응. 정미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저쪽에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축하해. 친구가 윤서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윤서가 말했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결혼. 윤서가 결혼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고 조용히 마트를 나왔습니다. 윤서에게 들키지 않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혼. 생각 안 하려 했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무도 없을 텐데 결혼 준비는 잘할까? 남편은 좋은 사람일까? 그러던 중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윤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모님?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 씨, 정미가 말했어요. 내일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 즈음에 집으로 와줄 수 있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출발 전에 한번 전화드리고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오전 윤서에게 전화가 왔고 4시쯤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와요, 윤서 씨.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어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서 씨, 네, 사모님. 결혼한다면서요. 정미가 말했어요.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친구랑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정미가 대답했어요.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작게 말했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정미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모님에게 저라는 아이는 상처일 테니까요. 결혼식까지 오시라고 하면 사모님에게 더 상처를 드리는 것 같아서 정미는 윤서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정미는 오랜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언제예요? 물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요. 윤서가 대답했어요. 어디서요? 서울 로마 웨딩홀이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직장 동료였는데 작년부터 사귀었어요. 아빠도 만나봤어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정미는 윤서를 봤어요. 행복하겠네요. 네. 윤서가 대답했어요. 행복해요. 정미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서가 물었어요. 열어봐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윤서는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을 받습니다. 3억? 윤서가 놀라 정미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결혼 축하금이에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내 아빠 몫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언장에 적혀 있었어. 재산의 절반은 윤서에게. 나도 처음엔 화났어. 왜 나만 속였냐고. 하지만 생각해봤어. 윤서,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어. 그리고 너한테 아빠는 5년밖에 없었잖아. 눈물이 흘렀어요. 그 5년이 너한테는 전부였을 거야. 그러니까 받아. 내 아빠가 주는 거라 생각하고 받으면 돼. 사모님,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받아요. 정미가 말했어요. 이건 윤서 씨 아빠가 주고 싶었을 거예요. 딸 결혼할 때 아빠가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미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통장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한없이 크게 서럽게 울었습니다. 사모님, 윤서가 울먹였어요.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을 해도 같이 들어갈 부모님이 없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결혼 준비도 같이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엄마랑 드레스 보러 가는데 전 혼자예요. 윤서가 울면서 말했어요. 돈도 너무 부족했어요. 웨딩홀 예약금도 겨우 냈어요. 드레스는 제일 싼 걸로 봤어요. 신혼집 전세금도 모자라요. 정미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윤서는 정미 품에서 계속 울었어요. 사모님, 사실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평생 아빠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외숙모가 돌아가시고 진실을 알았을 때 처음엔 너무 미웠어요. 엄마와 날 버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아빠를 만났을 때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하지만 윤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계속 사과했어요. 울면서요. 정말 미안하다고, 비겁했다고, 용서해달라고. 5년 동안 조금씩 만나면서 저도 조금씩 아빠를 이해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는 날 태평양 한가운데 계셨단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용서했어요. 윤서는 얼굴을 들었어요. 정미를 봤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아빠가 또 떠났어요. 또 혼자 남았어요. 정미는 윤서를 꽉 안았습니다. 안 혼자야. 말했어요. 이제 안 혼자야. 내가 있어. 사모님, 윤서가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미는 윤서와 자주 만났습니다. 결혼 준비를 도와줬어요. 드레스를 고르러 함께 갔습니다. 이거 어때요? 윤서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예뻐. 정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뻐. 예물을 보러 갔어요. 이 반지 마음에 드는데 윤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네. 정미가 대답했어요. 이걸로 해. 청첩장을 만들었습니다. 사모님 성함 어떻게 쓸까요? 윤서가 물었어요. 그냥 정미라고 써. 아니에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로 쓸 거예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네.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모님은 제 엄마예요. 정미는 윤서를 안았습니다. 저는 청첩장이 나오자 몇십 장을 받아 저의 친한 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딸이 결혼한다고 했더니 다들 놀라했습니다. 윤서 결혼식엔 하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전 제 지인들에게 무조건 참석하라고 경고까지 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식 날이 됐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노마 웨딩홀로 가주세요. 40분쯤 걸렸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미의 경고 때문이었는지 정미가 청첩장을 돌린 지인은 거의 참석했고 덕분에 예식장도 많은 사람으로 분벼 잔치 같아 보였습니다. 정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장이 아름다웠어요. 꽃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돌아봤어요. 윤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와, 정미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윤서는 정미에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응? 신부 대기실에 같이 계셔 주실래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다른 신부들은 엄마랑 있거든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당연하지. 두 사람은 신부 대기실로 갔어요. 윤서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정미는 옆에 섰어요. 윤서의 머리를 만져줬습니다. 긴장돼? 네. 윤서가 미소 지었어요. 많이요. 괜찮아. 정미가 말했습니다. 잘할 거야. 시간이 흘렀어요. 식이 시작될 시간이 됐습니다. 신부님, 나가셔야 해요. 윤서는 일어났어요. 정미를 봤습니다. 사모님, 응? 같이 입장해 주실래요? 윤서가 말했습니다. 혼자 들어가기 싫어요. 정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같이 가자.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어요. 음악이 바뀌었어요. 신부 입장 음악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윤서와 정미가 나란히 섰습니다. 정미는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두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버질로드를요. 천천히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정미도 울고 있었습니다. 윤서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신랑이 서 있었어요. 정미는 윤서의 손을 신랑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해요. 네.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부 어머니 자리로 갔습니다. 앞자리요. 앉았어요.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 신부가 서약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어요.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미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정미는 신부 어머니로서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인사를 받았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예쁜 딸 두셨네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미가 대답했어요. 네, 제 딸이에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났어요. 하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정미는 윤서를 찾았어요. 신랑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윤서야. 불렀습니다. 윤서가 돌아봤어요. 정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작게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정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대답했어요. 우리 딸.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사진사가 다가왔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까요? 네. 윤서가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가운데 윤서, 왼쪽에 신랑, 오른쪽에 정미.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정민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밖으로 나왔어요. 정민은 하늘을 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봤어요? 우리 딸 결혼했어요. 예쁘죠? 행복해 보이죠?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정민은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말했습니다. 윤서를 남겨줘서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왜 말 못했는지 무서웠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정민은 돌아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만졌어요. 여보, 말했습니다. 오늘 윤서 결혼식이었어요. 정말 예뻤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당신도 봤죠? 미소 지었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윤서가 날 엄마라고 불렀어요. 처음으로요. 고마워요. 딸을 남겨줘서 이제 난 혼자가 아니야. 정민은 영정 사진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민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윤서도 나왔어요. 셋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민은 눈을 떴어요. 창밖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어요.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정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윤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혼여행 조심해서 잘 다녀와 윤서야. 곧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좋아요.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정민은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을 얻었어요. 새로운 가족을요. 새로운 시작을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의 유언 영상에서 나온 낯선 이름 윤서. 재산의 절반이라는 충격. 하지만 그 뒤에는 평생 아빠 없이 자란 한 아이의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다른 진실이 보일 수도 있죠. 정미 씨와 윤서처럼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는 이야기. 마음이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